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2020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의 저자이신 김성일 공인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아직 유튜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네. 약간 좀 너무 바쁘신 분이라 좀 네. 죄송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찾으시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 찾아갑니다. 아, 이거 성격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네. 서울대 나오셨어요. 근데 네네. 서울대 나온 분 치고 성격이 이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지난번에 한번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되게 잘 웃으시고 수강생들하고 얘기도 되게 잘 하셔가지고 좀 잘 이렇게 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되고, 그 다음에 7.10 부동산 대책도 발표되고, 또 7월 22일 날 또 세법 개정안이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세무사들도 세금이 헷갈릴 지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양도소득세 네. 와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를 안 하시는 세무사들, 회계사들이 실제로 주변에 제법 있고요. 네. 그만큼 규정 자체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되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또 부동산 정책도 너무 많이 발표되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정책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도 헷갈리고 뭐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것들 너무 헷갈리게 만드셔가지고 오늘 진짜 귀한 거람 해주신 거라 그 독자분들한테 세금에 대해서 쉽게 좀 잘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양도세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양도세가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처럼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굉장히 좀 상향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세법의 거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그 세금액이 정해지는데 네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율 자체를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5억 원을 초과하는 네.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네. 42%의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네네. 이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가 된다면 네. 그 과세 표준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네. 경우에 있어서는 네네. 세율이 이제 45%가 적용되도록 네. 안이 나왔고요. 네. 여기에 이제 10%가 부담되는 지방소득세를 더하게 되면 네. 49.5%가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플러스 또 네, 지방소득세 고려하셔야 되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양도소득세가 45%로 올라가는 경우에 네네. 조정지역 대상의 소재한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 우리 중과세율 적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네네. 이 적용된 중과세율 자체가 지금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 중과세율이 결국 75%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와, 그럼 거의 네. 주민세까지 합치면 80%? 네, 82.5%가 나와요. 8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냥 번 돈 다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금 남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이제. 10%. 네. 가족과 식사 뭐 이제 조금 남으니까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네네. 일단 네, 세율 인상이 이제 가장 큰 네. 부분이고 네네.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네. 이렇게 10억 원 초과는 원래는 없었잖아요. 5억 원 초과가 맥시멈이었었는데 10억 원 초과까지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10억 원이 넘는 네네. 그 양도 차익 소득자들이 많다 그 얘기죠. 양도 차익뿐만 아니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 네, 네. 전체 소득세. 대상이 이제 여기 해당하는 비율이 16,000명 네. 정도 그리고 아.
이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증가되는 늘어나는 세금이 게? 이제 9천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막상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되면은 그 그렇죠. 부담은 이제 그대로 다가오는 어마어마해지는 거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표에도 나와 있네요. 요거는 네. 삽입을 해드릴 건데 네. 1,200만 원 이하는 6%, 그다음에 계속 있던 거. 4,600만 원 네. 15%, 8,824%,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 38%, 5억 원까지 40%고 그다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가 42%였는데 네. 얘가 5억 원까지 42, 그다음에 10억 원 초과는 45%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이 독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양도소득세하고 기본 내가 가지고 소득세하고는 네. 같이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종합가세와 이제 네네. 분류가세라고 구분을 하는데, 네네. 양도 차익은 이제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네. 정책적인 그 의도에 따라서 네. 근로소득과는 분류해서 따로 계산을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양도에서 1억 원의 차익이 나고, 근로급여 소득을 통해서 6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해도 네. 두 개를 합쳐서 1억 6천만 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네네. 급여는 급여대로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서 1억 원으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네. 어쨌든 저도 막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긴 했는데 오늘 좀 네. 명쾌하게 좀 답을 주신 것 같고 그럼 그 밖에 또 양도소득세에서도 짚어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중과세율이 도입한 2017년 이후를 보면 네. 양도소득세가 거의 실제로 매년 바뀌고 있고요. 네네. 네, 이번에는 이제 크게 개인 기준으로 보면은 4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이 인상이 되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주택의 경우에 지금 1년 미만 보유를 하면 40%의 세율, 그리고 그렇죠.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기본 세율, 네네. 그리고 2년 이상 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까지도 네. 가능한데 네. 여기 비율을 조정을 해서 네. 1년 미만 취득을 하고 1년 미만에 다시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되면 네. 최대 70%까지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고 안을 냈어요. 와. 그러면은 뭐 1억 남으면은 7천만 원 내야 된다 그 얘기네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어. 양도소득세만 7천만 원이고, 네. 그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2년 미만의 세율도 지금 주택 같은 경우, 주택가 입주권이면 네.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살펴본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네. 여기도 세율을 60%까지 올리기로 안을 냈고요. 아, 기본 세율이 원래는 몇 퍼센트까지였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1억 네. 기준이라면 네네. 기본 세율로 계산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 우리 8,800 초과가 35%라고 알고 맞아요. 계신데 네. 8,800 초과 부분만 35%이기 때문에 네. 1억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 2020년 현행 기준으로 1억 원의 차익이 난 주택을 매도를 한다면 네네.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정도 네.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7월 22일에 나온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네. 이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와. 물론 지방소득세 600만 원은 또 별도로 빼고, 있고요. 예. 주민세도 빼고. 네네. 그러면 또, 와, 그러면 거의 한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단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죠. 네.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주택거래를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 세부 의도는 이제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최근 시장이 이제 주택을 재테크의 수단, 네.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막고자 한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그 인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기본세율이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내가 매입해가지고 네. 70%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내가 다주택자예요. 네네. 그래갖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어. 네. 그러면 70% 플러스 30%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들을 매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 70%의 세율 이야기는 네. 단일 세율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중과세율은 이제 우리 기본 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단일 세율에는 중과세율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두 개를 계산을 해서 큰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방금 계속 이제 양도차익 1억 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정부안이 실제로 개정이 된다면 3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 네. 1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70%의 세율을 적용한 7천만 원과 네. 1억 원의 세율에 대해서 이제 3주택 중과세 플러스 30%로 계산이 될 텐데 네. 이 3주택 중과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차이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7천만 원과 5천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70%인 경우 분양권을 매입했을 때 내가 매도할 때 70% 세율을 중과를 받게 되면 네. 다른 거에 대한 중과된 부분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냥 걔로 제일 큰 거로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100% 세금 낼 리는 없는 거군요. 네. 없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었네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구독자분들 입장에 서서 저는 또 질문을 드려야 실제로 되니까.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네, 네. 네, 많이들 잘 모르시니까 네, 네. 헷갈려 하시는 네. 부분이라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